그리고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실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번지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기본 볼륨이 딱 나오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. 그거 믿고 땅 샀다가 큰 코 다칩니다. 그래, 맞아.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트가 모든 법령을 다 해지하진 않아요. 건축이라는 행위를 볼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땅입니다. 땅. 그러니까 땅을 잘 찾는다든지 땅의 상태가 좋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. 내가 이 땅에 5층짜리 정도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나올 수 있나? 그쵸, 궁금해.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이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무조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볼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치시면 국토부의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. 거기에서 해당 번지수를 들어가면은 면적이 나오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요. 거기에 7층 이하 딱 써져 있어요. 그러면은 아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구나 라고 부동산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. 근데 문제는 더 복잡한 게 법은 7층 이하까지라고 되어 있지 7층까지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7층 이하면 3층도 가능하잖아요. 도로, 그 다음에 일조권, 또 주차에 관련된 내용, 또 막다른 도로에 관련된 내용, 차 떼고 퍼 떼고 막 하다 보면 이거 7층도 아니고 4층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, 맞아. 그래서 실제로 그런 땅을 그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.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. 제가 네이버로 쭉 봤어요. 네이버로 봤는데 그 땅은 죽었다 깨나도 4층이 안 나와. 왜 그러냐? 북측이 낮아. 북측이 낮은 땅은 더 불리해. 그거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합니까? 몰라요. 그리고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실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번지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기본 볼륨이 딱 나오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. 그거 믿고 땅 샀다가 큰 코 다칩니다. 그래, 맞아.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트가 모든 법령을 다 해지하진 않아요.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. 와. 테스트를 해봤는데 도로에서 3m를 후퇴를 해야 돼요. 그 땅은. 그럼 도로에서 후퇴하고 일조권 받으니까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그 사이트는 3m 후퇴가 없어요. 그렇죠. 근데 그 땅 믿고 샀다가 낭패를. 실제로 계약을 했어요.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. 이 땅이라는 거 너무 복잡하잖아요. 그걸 어떻게 전국의 모든 데이터와 레벨을 다 측량을 해서 인공지능화 될 수도 있겠죠. 앞으로 뭐 5년, 6년 데이터가 쌓이면. 근데 이게 그 외의 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땅 사셨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친다.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. 사례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와이프가 땅을 샀어요. 와이프가 땅을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의 일부가 도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. 도로로. 그러니까 지적상에는 60평인데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4m 골목길이 지나가는 거예요. 내 땅으로. 그러면 벌써 10평이 뺏기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. 공인중개사가 이 내용을 알려줘야죠. 도로로 지나가는 땅을 내 대지로 원상복구가 안 돼요. 이거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근데 지적을 떼보니까는 도로가 없어. 그래. 현황에는 도로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. 그래서 남편분이 오셨더라고. 이거 계약 취소를 해라. 계약 취소를 안 하면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해라.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의 고지사항을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맞아요. 이건 엄청난 문제다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진짜 계약 취소를 했어요. 환불 받고. 건축 전문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1분이면 대답해 줄 일이지만 일반 분들은 1년을 끙끙 알고 일을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렇잖아요. 건축사 사무소 가서 상담을 이렇게 10만 원 주고라도 비용을 어느 정도 주고 하면 한번 필터링이 되잖아요. 그럼요. 필터링이 되고 계략적으로라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교수님 그렇잖아요. 좋은 땅이 나와요.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는 땅이라고 막 야 이거는 바로 계약이다고 막 너무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. 꽂히면 안 된다.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교수님. 혹 하면 안 된다. 네, 꽂히면 뭐 시인 것처럼. 그러면 거기 확증 편향하거든요. 꽂혀버려. 그럼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. 안 보여. 그래서 최대한 막 보수적으로 보고 그래서 결국은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교수님들 부탁도 안 드리고 바로 그냥 땅을 사버렸을 거예요. 네, 그러면 뭐 이게 비가역적인 거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.
난리가 용감하신 분들이 많죠. 아 여기선 용감하신 용감하신 분들이. 아 저 용감한데 교수님 여기선 용감하지 않아요? 이 보통 건축주분들이 용감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제치고 아하. 확 사시는 분이 계세요. 네, 제가 들고 싶은 맞아요. 말은 건축을 너무 쉽게 생각하듯 그래 하시면 안 된다. 여러분이 뭐 자동차를 하나 사든 쇼핑백을 하나 사도 수개의 브랜드와 이런 거를 따져서 사는데 왜 땅은 그렇게 쉽게 사냐고. 맞아요. 쇼핑하듯이 정말 명언인데. 쇼핑하듯이 왜 땅을 쉽게 사냐고. 아무것도 안 맞아요. 알아보고 땅값이 10억 20억 거기에서 잘못되면은 정말로 큰 코 다치잖아요.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래요, 맞아요. 그것도 어려우면 전화를 해서 좀 부탁합니다. 그래서 좀 전화 상담을 하시면 좀 계략적으로라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. 어떤 시공사를 피해야 될 시공사, 네. 그런 올바른 시공사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공에 대한 분야가 대략 한 30개 공정이 있어요. 로봇 하나를 만드는 부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 건축이거든요. 시공자는 결국 수많은 하청업체들을 조율을 하면서 설계를 한 거를 최대한 구현을 해서 만들어내는 네네.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양심, 윤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갖춘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게 제일 맞아요. 좋고 맞아요.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못 믿기 때문에 계약서도 잘 써야 되고 이런 그 공사비 나가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맞춰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시공자도 잘 만나보시고 또 잘 알아보고 그리고 한 군데만 너무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몇 군데 알아보고 또 지어진 것도 보고 공사를 이렇게 발주할 때 이제 보통 뭐 한 두 군데 세 군데 뭐 많게는 5군데 견적을 받아보면 똑같은 도서와 똑같은 건물인데 공사를 하겠다는 금액이 다 달라요. 똑같은 건물이지만 막 3, 4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.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건물들은 거의 5억, 6억 차이 나는 경우가 그래.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. 똑같은 그림인데 왜 이 사람은 6억이 비싸고 이 사람은 왜 6억이 싸냐. 그거를 참 판단하기가 쉽진 않죠.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. 예, 근데 너무 싼 업체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. 왜 그러냐면은 시공자들이 이제 돌려막기라는 거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업계 용어로 우리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현장들을 막 있는데 싸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일을 따려면 경쟁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단가를 싸게 들어가야만 건축주가 혹하는 거야. 건축주 입장에서는 2억이 싼데 그 당연히 단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업체들도 이제 일을 따기 위해서 최대한 단가를 줄여서 타이트하게 해서 이제 들어가죠. 때로는 마이너스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변경해서 이제 그 보전을 받는 거죠. 맞아요. 이익을 해야 돼. 보전을 받는 거죠. 그 문제가 생겨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.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. 모든 것을 제가 다 뭐 조금 손해 보더라도 안고 가겠습니다. 뭐 이렇게 말하는 시공사는 좀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그리고 자재라든가 이런 그 비용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. 우리 국토부에서 그 표준 계약서를 배포를 합니다.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. 그래서 그 도구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2장짜리 1장짜리를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대충 넘겨버려. 대충 그냥 이렇게. 그럼 말이 안 되죠. 표준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계약서를 근거를 가지고 법정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서 부분은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 분들이 잘 몰라요. 그냥 뭐 사람 믿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그 시공 부분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. 시공비는 억 단위로 가잖아요. 최근에 저희 상담 오신 분이 계신데 그 동네에서 10년 넘게 한 언니 동생 그런 사이 여기다가 내가 상가를 올려야 되는데 공사를 누가 해야 되나 이제 하다 보니까 언니 내 동생이 시공을 해. 그래서 이제 그래? 그러면서 거기랑 하면 되겠네. 문제는 뭐냐면 건축 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구청장이나 군수나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. 그리고 나서 또 착공 신고를 해야 돼.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 절차를 무시하고 1억 5천이 나갔다는 거예요. 아하. 이 사람하고 짓기 싫다. 돈을 좀 돌려주면 안 되겠냐. 그랬더니 안 돌려주는 거예요. 방법이 없잖아요. 그쪽에서 안 하는데. 안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 관계 맞고 1억 5천이 나갔다는 건 정말 그래서 잠을 못 자요.
문제 속불 터지죠 그냥. 이렇게 지인한테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예. 네, 이건 질린 것 같아요. 저는 2명을 잃었어요, 제 지인을. 실제로 제 인테리어나 다 하다가. 네,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찾는 게 맞지 절대 지인하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. 지인은 차라리 하고 싶으면 비용을 주고 감리를 해달라고, 잘 도와달라고, 컨설팅을 해달라고, 케어를 옆에서 인큐베이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본격적으로 하는 건 저는 지양합니다. 네. 이제 설계사무소, 네. 건축사님들을 좀 잘 만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그건 또 너무 주의해야 될 점 이야기를 해주세요. 근데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면 건축사를 만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하다. 그래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설계사무소를 가본 적도 없고 건축사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 업자가 설계 도면을 다 받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. 아, 그런 거 많아요. 아니 교수님 이거 많아요. 제가 부동산 와서 이미 다 짜놨다고, 이거 이대로 가서 계약 마시면 된다고, 싸게 해준다고. 이런 거 엄청 많아요.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건축사를 선정을 할 때에 물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한 3군데 정도는 만나라 최소한 면담도 해보시고 또 지어진 건물도 좀 가서 보시고 준공한 건물, 준공한 건물도 한번 가서 봐서 정말 건축물이 좀 상태가 괜찮은지도 좀 확인해 보시고 실제 좀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계약도 건축사 사무소 가서 계약을 하시고 또 건축사 사무소 계약할 때 그 업무의 내용이 어디까지 당신이 일을 하느냐 그것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시공 설계자가 무슨 일을 하고 이 설계비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죠.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. 그래서 그 설계 계약서도 표준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참고하시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특약 사항에다가 적어서 서로가 합의를 하시면 되니까 합의를 하시면 되고 또 추가 설계비가 어떻게 되십니까? 그것도 물어보는 게 좋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비가 요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발생하는 업무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토목 설계라든지 뭐 집안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뭐 준공을 할 때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설계비에 준공도서 작성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건축물 관리계획서라는 것을 또 작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. 예전에 없었습니다만은. 그래서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. 제가 건축주라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볼 거 아니에요. 어디 본인이 했다 그러면 저는 그 건축주를 꼭 만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.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돼요. 성향이 어떻는지, 괜찮은 건지, 그래서 비용을 뭐 앞과 뒤가 다른 건 아닌 건지. 대표님이 너무 치명적인 비밀을 말씀해 버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나 시공자들이 제일 민감해 할 수도 있죠. 저도 건축사이고 업무를 하니까 물론 이제 이거 너무 영업 비밀 노하우를 막 공개해 버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 건축사 사무소나 시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주를 만날 때 처음 만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일을 한 번 하고 끝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얼굴 보고 이제 뭐 빠이빠이 할 거니까 그냥 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.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나, 평판을 어떻게 봐야 되나, 일을 잘하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하고 일해봤던 사람하고 그렇죠.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. 잘 안 알려주죠. 건축주 전화번호를 개인 정보라고 해서 안 알려주는데 그래도 이제 진짜 레퍼런스는 대표님이 말씀한 그 사람하고 일해본 사람의 평판을 들어보는 게 확실하다. 저는 돈을 잃으면서 시행착오고 시착을 계속 겪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사실 오늘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. 교수님이나. 네.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.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 영상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 정말 10억, 20억, 30억을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기회의 또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. 제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. 네, 너무 잘하고 계세요.